안녕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아의 3대 왕인 다리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다레이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2대 왕인 캄비세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마고스들, 사제라고 하는데요. 그 사제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우여곡절 끝에 그 반란을 제압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오. 이 다리오에 대한 유명한 인물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굴 우리 아시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왕이 다리오 왕인데 오늘 페르시아의 3대 왕인 이 다리오 왕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다리오 왕은 이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임명된,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세운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고 오늘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오와는 다른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캄비세스는 애굽으로 원정을 떠나면서요, 가족들을 이 마고스 사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이게 하나 이제 그룹인데요. 그때 당시 그 캄비세스의 가족을 돌보는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에도 좀 도움을 주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 마고스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을 맡겨놨습니다. 옛날에 전쟁 때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어요. 왕은 물론이거니와 장군들도 가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긴 했지만 이제 또 때로는 본국에 가족들을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지요. 이 애굽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캄비세스가 일부 가족들은 데려가지만 대부분의 또 가족들, 다른 자녀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가 친척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신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 놓았는데 이 마고스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파티제이테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 중에는 스메르디스라는 사람도 있지요. 이 형 파티제이테스가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스메르디스가 고레스의 둘째 아들이고 캄비세스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캄비세스가 이 스메르디스를 본국으로 애굽에서 원정길에 오르고 애굽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암살자를 보내갖고 제거했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국에서는 이 스메르디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메르디스가 동명 2인이에요. 한 명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왕자잖아요. 고레스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고스예요. 마고스. 사제지요. 그런데 이 형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외관이 이 왕의 아들과 거반 흡사했대요. 이름도 같았거니와 모습도 너무나도 똑같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진짜 스메리디스는 죽었고, 그리고 이 스메리디스가 본국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반역을 하게 된 거지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스메리디스가 진짜 스메리디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아는 사람은 몇 안 되잖아요. 캄비세스와 실질적으로 죽인 사람, 그 사람밖에는 모르는데 아마 소문이라는 것이 금방 어떻게 났었나 보지요. 어쨌든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반역을 일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페르시아 국이라는 것이 뭐 조그만 그런 곳 아니잖아요. 워낙 넓은 곳에 이제 이 스메리디스 가짜 왕이 그곳에서 이게 왕이 되고 그의 형 파티제이테스 이 마고스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뭐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스메리디스가 가짜다, 가짜 왕이다, 이런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도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때에 이 사실을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7인의 개국공신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메데와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인 거죠. 페르시아에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개국공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더서 1장 14절이거든요. 에스더서인데요. 거기 보면 지방장관들이라 그래요. 7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 다스리지만 이 7명의 개국공신들, 이제 지방관이라고 얘기해요. 지방관. 7명의 지방관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하고 있거든요. 그들 중에 오타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명문가지요. 충성스러운 고레스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게 안 좋아요. 소문도 그렇고, 보통 예전 같으면 이 오타네스라는 사람은 왕을 직접 아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째 왕을 만나보지를 못해요. 만나고 싶어도 중간에서 뭔 이유인지 자꾸만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점점점 백성들에게 스메리디스가 가짜다는 사실이 이제 퍼지게 되죠. 그러자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약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던 때였는데요. 이 오타네스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스메리디스의 왕비예요. 원래는 캄비세스의 부인이잖아요. 캄비세스의 부인이죠. 이 캄비세스가 이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캄비세스가 죽으면서 그의 부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부인들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관습법에 의해서 다음의 왕, 지금 현재 가짜 스메리디스, 가짜 왕이 있잖아요. 그 스메리디스의 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법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타네스의 딸이 왕비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타네스가 딸에게 밀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지금 네가 모시고 있는 그 폐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만약 가짜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딸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편지를 아빠한테 보내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모시는 이 폐하 왕이 가짜 스메리디스, 진짜 스메리디스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오타네스가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전에 진짜 스메리디스 왕자와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거반 비슷한 스메리디스가 있었는데 잘못한 일이 있어서 고레스 왕이 가짜 스메리디스의 한쪽 귀를 잘라버렸단다. 그러니 지금 네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 네가 모시는 왕이 한쪽 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야. 딸이 다시 편지를 아빠에게 보내지요. 만약 제가 모시고 있는 이 폐하가 가짜인데 제가 그 가짜임을 확인하는 이제 귀를 확인해 보다가 만약에 걸리기로 한다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도 아버지도 큰 봉변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유서 깊은 집안에 태어난 자로서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위험도 저지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당시 페르시아의 가부장적 제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인 것이지요. 그 말 한마디에 딸이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어디서 우리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에스더보다 먼저 한 사람이 오타네스의 딸이에요. 오타네스의 딸이 이때 당시는 아직 에스더가 태어나지 않은 때거든요. 이 이후에 에스더가 태어나게 되지요. 드디어 이 오타네스의 딸이 왕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왕이 깊이 잠든 사이에 딸이 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가 없는 것을 알자 이른 아침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오타네스는 반역자 마고스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또 이를 그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몇몇과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7 공신인 것이지요. 물론 다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사실 다리오는 개국공신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타스페스가 그 개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는 그래도 좀 젊은 측에 속한 사람이고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 다리오가 반역자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역의 무리들이 다 제거되고
페르시아는 왕이 없으므로 약간의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러자 의논 끝에 7명의 충신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게 되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됨에 있어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7명 중에서 오타네스, 아까 살펴보았죠. 그 오타네스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중에서 스스로 탈락을 해버립니다. 나는 왕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6명의 후보자가 말경주를 하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동이틀 무렵에 말을 타고 나가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이를 때에 첫 번째로 말이 울면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그죠? 싸우는 거 아니고 경주해서 그 중에 말의 첫 번째로 우는 말의 주인이 왕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게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리오가 그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마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말이 굉장히 귀했고 중요했기 때문에 군인들 말을 잘 관리하는 마부가 필요했던 거지요. 뭐 한두 마리 말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말이 있으면서 그것들 이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마부, 지혜로운 마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쫙 얘기하니까 이 마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시합 전날 다리오 왕의 말이 좋아하는 암말이 있거든요. 그 암말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 일정한 곳에 말뚝으로 묶어둡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고레스가 타는 말을 그 암말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교미를 시켜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암말의 소변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잖아요. 경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동틀 무렵에 이제 6명의 후보자들이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달리면서 동이 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다리오 왕이 탄 말, 그 말이 암말과 교미하던 곳에 이르자 다리오가 탔던 말이 막 흥분합니다. 울부짖는 거죠. 힝힝 하면서 울부짖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맑은 하늘인데 막 동이 터오는 그런 신선한 아침인데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릉 쾅쾅하는 그런 천둥번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참 우연의 일치지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6명의 후보자들 중에 다리오를 뺀 5명이 말에서 뛰어내리고 다리오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네들이 약속이잖아요. 첫 번째 우는 말 주인이 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말 다리오의 말이 울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천둥번개까지 쳐버렸으니 이거야말로 하늘에 내린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부의 지혜로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는요, 나중에 늙어서 죽거든요.
이제 늙어서 죽을 때에 그의 비문에, 다리오 왕의 비문에 이런 말을 쓰게 돼요.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오는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이 다리오가 히스타스페스의 아들이거든요. 이 히스타스페스야말로 7명 충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용맹한 청년이고 군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좀 가짜 왕을 제거할 때에 그때 시리아 그쪽에 이제 사령관으로 나가 있었던 거예요. 지방관으로 나가 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다리오가 그 일에 합세하게 됐던 거지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위를 얻으면서 얼마나 말이 고마웠겠어요. 또 마하부의 지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비문에다가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그렇게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왕이 된 이 다리오는요, 고레스 왕의 딸들과 혼인을 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 죽고, 캄비세스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딸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 끊어졌어요. 어떤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딸 2명과 결혼을 해요. 근데 참 이 스토리도 재미있어요. 아토사라는 딸인데요. 이 아토사는 이미 캄비세스의 부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참 캄비세스가 좀 약간 이상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괴팍하고 아주 모진 성격이었는데, 자기의 친자매들,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여자 형제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법은 친 여자 자매들, 형제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거든요. 근데 뭐 왕이 되었으니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막 누구하고나 결혼을 하는 법을 교묘하게 뜯어고쳐서 자기의 친여자 형제와 결혼을 하는데요. 그것도 한 명만이 아니라 2명하고 결혼을 합니다. 메로에라는 그런 자기 여동생과 결혼을 하고요. 아토사라는 뭐 이게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토사하고도 결혼을 해요. 고레스에게는 딸이 3명 있었습니다. 하나가 마지막 막내가 아르티스토네라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2명은요 이미 캄비세스와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캄비세스가 죽었으니까 이 아토사는 이미 가짜 스메리디스의 부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왕비. 물론 오테네스의 딸도 가짜 스메리디스의 왕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때에 이 메로스라는 이 공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공주는요 캄비세스의 부인이 되어서 애굽에 같이 갔습니다. 애굽 원정을 했을 때 이 부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이 캄비세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메로에는 자기 남편인 캄비세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지금 아토사가 가짜 스메리디스의
부인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또 시집을 가지 않은 딸 막내 아르티스토네라는 딸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딸인 거죠. 이 다리오 왕이 아토사와 아르티스토네와 결혼을 해서 어떤 명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토사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태어나요. 아하수에로 왕 알지요?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아닙니까? 에스더의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요 이야기도 이제 다음에 하겠는데요. 이 고레스의 딸 2명과 결혼을 하면서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지요. 아까 제가 이 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캄비세스가 이 메로에를 무진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을 뜯어 고쳐서 자기 왕비로 삼아버려요. 친여동생인데. 그리고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애굽에서 이제 몇 년 생활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캄비세스가 놀이를 해요. 어린 사자 새끼와 강아지 2마리를 이제 싸움을 시켜요. 먼저는 이제 강아지 1마리와 어린 사자가 싸움을 합니다. 다 새끼들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사자가 그래도 뭐 맹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어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강아지가 좀 불리해요. 그러자 한쪽에 묶여있던 다른 강아지,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다른 형제인 거예요. 그 강아지가 목줄을 풀고서 사자랑 같이 싸워요. 그러니까 2마리 강아지와 사자가 지금 싸운다는 거잖아요. 사자 새끼랑. 그러고 강아지가 이깁니다. 강아지 2마리가 사자 새끼를 이겨요. 그 경기를 캄비세스와 메로에가 지금 관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들이 이기니까 캄비세스가 박장대소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 메로에에게 얘기합니다. 이 경기를 관람하면서 왕비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왕비를 보니까 왕비가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 캄비세스가 아니 이렇게 즐거운데 왜 울고 있어? 그러자 왕비가 얘기합니다. 예, 동물들도 저렇게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서 힘을 합쳐서 강한 사자를 물리치는데 폐하께서는 형제들 한 명 없으니 누가 폐하가 어려움을 있을 때 도와주겠습니까? 이 메로에는 왕이 측은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스메리디스 죽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로에를 죽여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애굽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이 스토리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애굽 정벌 할 때 일어난 일이니까. 애굽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요. 캄비세스 왕과 왕비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상추 잎사귀 하나를 들고 왕비가 조금씩 뜯어내요. 이파리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일부 이파리가 상추에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상추 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캄비세스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폐하, 이 떨어져 나간 잎사귀와 이 줄기에 붙어 있는 잎사귀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러자 캄비세스가 당연히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왕비가 슬픈 기색을 냅니다. 폐하에게는 붙어 있을 만한 신하가 없군요. 심지어 동생까지도 죽여버렸으니 폐하는 참 불쌍합니다. 마침 그때 이 아내 메로에가 임신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캄비세스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유산시켜버리고 유산되는 과정에서 죽었다. 그런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재미가 있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왕이 된 다리오가 큰 전쟁을 2번 치르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를 2번 침공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